시제일치 앞쪽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 너무 길어서 잘랐어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 시제라는 얘기는 시간인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한 문장에 여러 개의 문장들이 나와 있을 때 이 둘 간의 관계를 맞춰보고 시간을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맞춘다. 이걸 시제일치라고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절을 보면 문장과 문장, 문맥과 문맥의 사이에 있는데 주절 예를 들면 이 얘기를 정리해보면 이래. 주절이 현재면 종속절도 어떻다? 현재. 그런데 과거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고 이 기본적인 가닥이야. 그런데 주절의 주어가 과거면 종속절 현재 쓸 수 있나요? 시간을? 없어. 과거 쓸 수 있다? 과거. 당연하죠. 과거 완료? 오케이. 이렇게 써라 연습이야. 근데 예외가 있겠죠. 그럼 좀 이따 보고. 조동사가 나왔으면 조동사도 과거를 써준다. 과거라면 주절이 과거면 조동사도 과거로 써준다. 종속절이 과거면 자 이런 경우 주절이 현재고 종속절이 과거일 때 만약에 이거를 이제 이쪽으로 현재를 과거로 옮겼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얘도 같이 변해줘야 된다. 현재가 예를 들면 주절이 현재였고 그걸 과거로 만약에 바꿨었을 때 현재와 과거가 조합이 돼 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면 조합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과거 완료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시제일치라는 개념 알겠죠? 주절 따라서 종속절도 같이 조정이 돼야 된다. 예외가 있어요. 어떤 거 있었어? 우리 잘 아는 거. 습관. 과거, 항상 과거인 거. 역사 사실. 누가 태어났다. 뭐 이런 거. 우리나라는 언제 독립했다. 우리나라는 뭐 6,000년 전에 만들어졌다. 이런 것도 과거. 시간 조건 부사절에 현재형이 미래를 땜빵한다. 대신 쓴다는 얘기는 이 조건절까지 welcome이라고 쓰면 두 개가 중복되는 현상이 생기잖아. 앞으로 그럴 건데. 그러니까 이걸 단순화시키는 거야. 그럼 뭐라 그래? 현재가 대체한다 이렇게 돼. 그냥 현재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요. 조건 부사절. 그 다음에 suggest 제한동사 지난번에도 정말 중요하다고 했었죠. 지금도 똑같은 얘기예요. 정말 중요해요. suggest, recommend, order. recommend 어디 갔냐? demand도 있고요. recommend. 이런 것들은 recommend 스펠링 좀 한번 보자. 스펠링 어디 볼까? recommend 추천하다. 제한동사, 명령 혹은 제한동사들은 뒤 종속절에 should가 와야 되는데 should를 생략한 채로 쓴다.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야? 요걸 내시는 거지. 그러니까 work이니까 is네? 선생님 is로 딱 골라와. 선생님 나 같은 입장에서 미치는 거죠. should가 빠졌는데 어떻게 is가 와야 돼? should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있다라고 비동사를 택해 와야 됩니다. 원형을 써준다. 그러니까 분리 제한동사, 제한명령동사 원형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제한명령 제한동사 원형 종속절. recommend 한번 보자. recommend. recommend 추천하는 거 이런 것들 써보고 그 다음에 시제일치인 거 문제를 좀 풀어봅니다. 이것도 뭐 어렵게 들어갈 거 아니니까 we know that every life owners needs air every life 단수라 그랬지. I believe that John
내일 올 거다. will come. 명사절이니까. I think the girls 어제 뭐 했다? cheated. 나쁜 짓 했다. 컨닝했다. 속였다 이런 거. 시험 시간에 속였다 이런 소리도 될 수 있고. 4번 Kevin thought that they would. The teacher said 과거니까 he was very angry with us. I thought 과거 썼어요. The foreigner wasn't. Sally told me that she's going to leave the town. She was going to. 그 당시 시점에 서의 was going to. 그러니까 will 못 쓴다 이거예요. 알겠죠? will 못 쓴다. That John realized that his friends가 had deceived. 자, 속였다는 거 과거 완료, 과거 완료. realize는 인식하는 시점 전에 속인 거잖아. 그러니까 과거, 대과거 이렇게 시제에서 완료 시제 공부할 때 했었죠. 그 개념 그대로 쓰는 거야 여기다. 같은 말이니까. Mike knew that he had caught a cold. The girl believed 과거 나왔어. Her father, the island를 방문했다고. Had visited. 11번 My grandmother used to say 과거예요. 과거에 항상 그렇다. would랑 비교돼서 나오는 문제. 얘는 불규칙한 습관이라고 얘기하고 얘는 규칙적으로 했다는 거. 규칙적 뭐뭐 하곤 하셨어. Say a man used to say a man by computer company keeps. A man was known. 과거 똑같이 일치시켜준 거지. 그 사람은 뭐로 알려졌다. By company keeps. 그가 갖고 있는 컴퍼니에 의해서 알려졌다. 다음. 잠깐만. 유명하다 이런 거지? isn't. Man is known by. 알려졌다고 말씀하시곤 해. known by라는 거는 명성을 얻다 이런 소리. 컴퍼니는 회사가 아니네. 자세히 보니까 그가 keep이라는 건 지키는 거야. 가지는 거. 동료 이러면 더 좋겠네. 가만 보니까 이거 man is known by the company keeps 라고 하는 격언에서 출발합니다. 가만 보니까 그래요. 그 친구를 보면 걔를 보면 친구를 한다 이런 소리야. 친구를 통해서 그가 데리고 있는 친구에 의해서 사람은 알려지는 거야. 즉 그가 노는 물이 어디냐로 사람을 판단해 봅니다. 즉 친구를 보면 그를 알 수 있어. 이런 표현이에요. 속담이야. 격언. 그래서 was인 줄 알았는데 is예요. 그래서 11번은 별표. 여러분 격언 좀 알아두세요. 이런 건 기억해 주자. 뭐 문제 딱 나오면 얘는 뭐 여지없이 틀리게 돼 있어. 이런 격언을 잘 본 일이 없거든. 선생님도 틀렸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어디서 이런 격언들은 모아놓고 격언만을 쳐다보는 데도 있어. 자, 그냥 나올 때마다 그렇구나 이렇게 하나씩 알아둬. We learned that. 자, 압니다. That air is composed of many kinds of gases. 이건 뭐예요? 과학적인 지식, 상식, 당연한 것 이런 거니까 is. 자, if I forget to confirm my reservation. confirm 확인하는 거야. 근데 예약을 확인하는 걸 내가 잊으면 will it be cancelled? will it be cancelled? 그거 취소되나요? 그러니까 여기 봐봐. 가까운 미래니까 어떻게 돼? if I forget. 중요하고요. suggest 동사 나왔네. 별표 여러 개. should
stop이니까 should 원형. Stop smoking for yourself. Our history teacher told us of Roman Empire 제국, 로마 제국, Roman Empire. 군 ruled all over Europe for centuries. 여러 수세기 동안 유럽을 다스렸다. 여러분, 예전에 문명이라는 거 이집트, 뭐 마야 이쪽에 중간에 인더스, 또 황하 문명 등등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문명을 아우르는 기본적인 가닥은 북위 30도에서 뭐 남쪽으로 저기 적도 사이. 따뜻하고 살기 좋고. 그러니까 로마의 문명도 있었다 그러고. 근데 보통 이 문명은 로마는 1000년, 2000년 되고 이쪽은 다 몇천 년 돼요. 수천 년 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 당시에는 여기가 지배를 받았었겠지. 어쩌면 영향을 줬거나.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라고 표현하는 이 제국은 영토상의 개념으로 맞는데 기본적인 제국은 대국은 칸이에요. 칸은 이 한에서 왔어요. 한이란 말은 대한민국 할 때 그 한이야. 한은 자 성부성자 이거는 좀 이해를 해. 한자를 공부하는 거다 생각하고 십자가는 어떤 의미냐면 조상,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니까 기도를 드리는 기본적인 것은 처음에 시대의 출발은 누구한테 드리는 거야? 조상에게 드리는 거야. 조상애가 해가 뜰 때 조상에게 넙죽 엎드려. 이렇게 엎드리는 장면이에요, 이게. 오케이? 사람이 엎드려서 날이 뜰 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하는 민족. 거기에 대표. 또 예를 들면 예전에 무속신앙이 있었을 때는 누구를 얘기해? 하늘과 사람을 연결하는 존재. 이게 누가 담당했던 역할이야? 동이족이 담당해. 동이. 코리안. 동이라는 말이 고리에 고리. 코리. 거기에 그러면 아이들. 고리에 사람들. 아라는 건 사람이라는 거. 고리의 사람들. 그래서 코리아가 된 거예요, 여러분. 고리라는 거는 고리, 동이족을 얘기하는 거. 고리라는 개념은 이렇게 굽어진 것, 이것도 굽다, 굽어져 있다, 고리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리라는 건 연결고리라고 우리 알아요? 연결고리. 거기에서 나온 거야. 뭘 연결하느냐? 신과 사람을 연결하는 지위를 갖는 족속, 민족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IQ가 전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하죠. 문맹률은 제로. 그러니까 거꾸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자, 영어에도 영어 명사든 뭐든 여러 영어라는 것도 짬뽕이에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짬뽕으로 섞여 있어. 근데 조금 어려운 말 한번 할게. 이제 이거 우리끼리 얘기니까 솔직하게. 자, 산스크리트어라는 게 있어. 로마 제국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말이 뭔 제국이야, 제국은? 그 유럽이라는 땅덩어리가 전 지구적으로 생각하면 몇 분의 몇에 불과하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이거 유럽 있고 중국 있고 미국 대륙 있고 그다음에 유럽은 여기 짜투리에 조그맣게 이렇게 붙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 아프리카 있고 이런 개념으로 생긴 거죠. 여기 인도 있고 이렇게 할까? 말 나온 김에 하는 거야. 자, 여기 조그만한 고리에 로마가 여기를 엠파이어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아시아 쪽에는 어떤 엠파이어가 있었어요. 그거는 로마가 여기서 조금 깔짝거리고 요 지중해부터 시작해서 여기를 다 먹었었을 때도
제국이라고 하는데 이 전체를 먹었던 문명이나 민족이나 뭐 나라에 대해서는 제국이란 말을 안 써요. 대한제국이에요. 칸 제국이 몇 수천 년간 여기를 다 지배해 왔었어요. 그러다가 1800년대 1600년대부터 시작해서 1800년 사이에 설설 유럽 세력이 다 여기를 먹은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언어를 다루는 사람들이니까 언어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언어에서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이면서도 또 우리말이 왜 더 상위 버전의 언어인지를 지금 설명을 해줄게. 가령 이거는 뭐 선생님의 주장이 아니고 이런 생각이 언뜻 날 거예요. 영화에는 컵이 있어. 우연하게도 그 컵은 둥글게 생겼어. 우리나라 말에는 굽다 이런 게 있어요. 굽어져 있다. 그러니까 산이 굽이 휘돌아 뭐 이런 굽이. 그러니까 굽다라는 말은 이렇게 휘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야? 컵, 굽다, 굽은 말발굽, 굽 등등. 굽이라는 말은 이렇게 굽, 여기 또 어떤 말이냐? 고리. 이게 이렇게 된 거를 연결하면 고리가 되는 거죠. 둥근 것들을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것들을. 그래서 컵이 나왔어. 그러면 뭘 할 수 있냐면 컵이라는 단순히 CUP라는 거는 음가 언어예요. 음가가 아니라 음가. 음으로만 이루어졌어. 그런데 이 둥글게 생긴 이 말을 보고 굽이라고 표현하는 이 굽은 뜻과 모양이 있어. 이 안에는 뜻도 있고 모양도 있어. 이 뜻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를 말에 어원이라고 그래. 그 말이 생겨먹은 그 원류, 그걸 어원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어원이 되는 말하고 원래 그 말이 태어난 어원, 그리고 그 말을 빌려다가 쓴 그 어원이라는 상위 언어에 그 말을 빌려다가 소리만 쓴 하위 언어가 영어예요. 요거는 우리말이고, 이 상위 언어는 산스크리트라고 그래. 산스크리트는 이제 인도에서 났으니까 인도가 뭐 상위 언어다, 그게 아니고요. 그쪽 애들은 바로 영향을 받은 지역적인 개념에서 그냥 인도고, 산스크리트어는 우리말의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쓰는 지금 한글 이전의 말들. 그러니까 한자의 모양과, 한자를 중국말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중국말이 아니고 전체는 우리말인데 중국이라는 우리 친족,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 친척도 있고, 서양인들 중에는 인종별로 서양인 딱 한 군데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코카서스 인종도 있고 뭐 브리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코카서스 인종 뭐 여러 가지 인종들이 많잖아요. 같은 백인여도. 황인종도 마찬가지잖아요. 황인종도 같은 이웃에 관련된 그 피부색을 갖고 있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언어의 기본을 갖고, 중국 애들이 만약에 한자가 자기네 말이라 그러면 간자라고 있어. 간자. 역으로 생각하는 거야. 중국말이 한자로 이루어져 있으면 우리나라 말이 한글로 이루어져서 문맹률이 없듯이, 문맹이 제로에 가깝도록 다 이해가 가듯이,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나라를 비롯해서 세계의 모든 나라는 문맹이라는 이 핸디캡을 갖고 있어. 모든 언어는. 근데 우리말은 문맹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왜 이럴까? 상위어기 때문에 문맹이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음가만 차용한 말들을 뭐라 그러냐면, 음가만 갖고 온 말, 음가 언어이면서 표시 언어라고 그래. 영어를 표시를 그대로 낸 거예요. A라는 거에 어떤 뜻이 있니? 얘들아? 없다고. 그치? 뜻이 없고, 뜻이 있는 말에 그 뜻을 음가만 따서 싹 모아놓은 거야. 코리아 같은 경우도. 왜 코리아가 됐을까?
원래 그러니까 그런 말은 없지. 고리라는 말이에요. 고리. 고려, 고구려, 굽은 것, 고리. 이게 연결하는 것. 그러니까 누군가를 연결해 준다. 신과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연결해 주는 존재. 그러니까는 레벨이 한 수 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기 때문에 문맹이라는 게 제로예요. 그럼 과거에는 문맹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일시적인 현상이고. 지금은 문맹이라는 걸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원래는 문맹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생긴 거야? 이 한자를 쓰는 족속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어. 제사장의 가문의 후손들이에요. 우리는 대단한 거죠. 이 제사장들만 쓰는 글자를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 양반 혹은 이렇게 일부 사람들만 쓰는 거를 널리 쓰게 해준 게 이제 세종대왕이잖아. 그죠? 그렇지만 이 한자에 연관돼서 동국정운이라는 게 있어요. 한자의 음가가 각 지역별로 혹은 나라별로 다 달라서 이거를 통일하게 해놓은 음운서예요. 음의 표시서. 이거 보면 이래서 영어의 원류도 우리말에 있고 이렇게 영어로 우리가 쓰고 구닥구닥 하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말을 잘 알아듣고 우리말을 열심히 하는 것이 영어를 잘하는 길이라는 걸 나중엔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오케이? 여러분, 우리말 베스트 그 위에 하위 언어가 영어입니다. 왜? 아까도 얘기했죠? 영어는 컵이란 말에 뜻이 없어요. 소리만 있어. 이 뜻을 갖고 있는 언어는 우리말이에요. 한글이라고요. 우리말에는 굽이라는 말이 있어요. 굽다. 휘어져 있다. 말발굽.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양, 뜻이 있는 반면에 영어는 소리만 있어. 그러니까 문맹이 많죠. 배우지 않으면 아예 모르는 거예요. 이걸 하위어라고 그래요. 이해 갔죠? 말이 어렸었나? 좀 머리 좀 식히고. 15번 Our history teachers told us. 그러니까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어때요? 야, 어떻게 손바닥만한 예전에 그 역사 좋아하는 친구들 한번 들어봐요. 뭐 이승만이니 뭐니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출생지가 어딜 것 같아? 그러니까 해외에서 공부했다라고 그래. 해외의 세력, 독립운동 세력이라고. 해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야? 아니면 해외로 여기서 살다가 간 거야? 그게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아예 거기서부터 태어나서, 이승만 같은 경우는 태어나서 살았어. 거기서 미국에서 태어나서 살았어. 미국에서. 그리고 본인이 누군지 알아. 그 미국이란 나라가 생겨 먹었을 당시부터 시작해서 뭐 미국이 독립하기 전 어떤 세대의 그 후손으로 태어난 게 이승만이에요. 우리나라를 몰라 이분은. 여기서 이승만은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태어나서 미국 가서 공부한 사람이 아니야.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충격적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이 좋아서 거기 가서 해외 유학을 해서 거기서 유명해져서 다시 돌아와서 대통령 된 게 아니에요. 원래 거기서 살았어. 그런 역사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과 대한민국으로 유입된 사람들이 이루어진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거는 명확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과 어딘가에서 중국과 우리나라로 유입이 됐어요. 원래 살던 족속들도 있고 미국에 아메리칸 인디언이 있듯이. 그래서 로마가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이 과거 사실을 항상 과거로 쓴다. 자, 이런 룰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영어에서 갖고 있는 영어 룰, 규칙, 문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뜯어보면 어설픈 데도 있고 복잡하기도 하고 어폐가 있어요. 아니, 과거의 역사를 항상 과거로 쓰라는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가정을 하는 거야.
그렇지 않다면 그 과거로 썼던 얘기가 우리의 실제하는 사실과 맞지 않다면, 자, 항상 과거로 쓰잖아. 역사적 사실은 항상 과거로 쓰라고 돼 있어. 그런데 역사학자들이나 아니면 그 일반적인 그 학식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과연 그럴까라고 의문을 제기하거나 가정을 하거나, 혹시 그 얘기가 틀린 거라면 우리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문법이라는 틀 안에다 놓고 과거 사실 과거로만 얘기해야 돼 라고 우리가 수십 년간 공부하고 있어. 지금 영어라는 걸 배우면서 얼마나 어폐가 있어요. 선생님 얘기 이해해요? 과거 사실이 그게 아니라면 문법적인 이 규칙도 사실 거기에 맞게 바꿔줘야 돼. 근데 사람은 얼굴도 달라지고 덩치도 커지고 그 다음에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이 문법이라는 그 이름으로 이 틀 안에서 사람을 가둬놓고 그렇게만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네모를 보고 동그랗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니? 아니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면 동그라미가 바깥쪽이 보일 수도 있고 동그라미가 안에 있는 거로 보일 수도 있어. 네모의 틀을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이걸 싹 다 지우고 영어 문법은 네모만 보는 거야 라고 우리가 교육을 받고 있어. 그러면 나중에 동그란 규칙이 나왔어. 규칙이라는 거는 시대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나중에 바뀔 수도 있다는 거야. 그지? 근데 나중에 동그란 걸 들이대면 얘는 왜 네모가 아니냐고 혼란에 빠지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 규칙의 딜레마라 그래. 규정이 갖고 있는 딜레마가 뭐야? 사람 환경이 바뀌면 변하죠. 나이가 들면 흰머리도 생기듯이 영어도 계속 발달하게 돼 있어요. 공부하는 방법도 어떻게 발달하고 있어요? 예전에 문법 선생님 때는 한자와 영문법을 섞어서 배웠어요. 이게 얼마나 웃겨요. 한글도 아니고 미친 줄 알았죠. 여러분은 어때요? 설령 선생님이 지금 한글을 쓴다 하더라도 한자적인 요소들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헷갈리죠. 내가 쓰는 우리말은 여기다 어명이 놔두고 한자와 영문으로 막 쓰는 듯이 혼돈이 오는 거야. 한글과 한자는 엄연히 같은 건데 이 같다는 거 이것도 아직 파악도 못하고 있고. 한자 잘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규칙 규정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되지만 이제 선생님도 애로사항이 있어요. 현재까지는 이 틀에서 놓고 공부한다. 이 교육 자체는 좋은 방법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만 이 문법은 상식선에서 해결하는 걸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요. 그래 줬으면 좋겠어. 고등학교 가면 어차피 복잡해지니까. 자, B. 다음 문장들의 시제를 바꿔서 나타내면 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현재는 과거로 갔어. 그러면 is는 어떻게 돼요? was가 되겠지. 왜? 둘은 같은 시제니까. 시제를 일치시켜 주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현재고 여기는 현재야. 그러면 과거가 됐어. 여기는 were 이러면 되겠네. 왜? 일치가 되죠? 현재 과거. 자, 그 다음에 문제는 they believe that the actor will. 자, 미래예요. 근데 과거가 됐어. will은 어떻게 바꿔? would take. 선생님 이렇게 쓴다고 여러분들 요거만 표현하면 돼요? 안 돼요? 다 써. 연습해. 다음 하도 쓸데없는 잡소리를 했더니 근데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금방 갈게요. 둘째, 자, 현재 과거 wanted to 됐고, 그 다음에 no rises. 자, 여기 봐봐요. 과거가 설령 되더라도 얘는 어떻다? 규칙상 태양이 동쪽에서 뜬대. 그런데 이 말은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봤을 때 과거로 바꿉니까?
The sun rose 라고 쓰면 안 되지. 왜? 이거는 그냥 상식, 과학적인 상식, 진리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사실 세상이 망하기 전까지는 태양이 동동했을 거 아니에요. 망하면 우리가 그 세상을 못 보니까. 그러니까 rises라고 쓴다. 이거 아닙니다. 과거였다고 과거로 쓰면 안 된다 여기는. 네. Museum opens at 10 on weekends. 매번 여기가 on weekends 여기가 지금 포인트예요. 안내문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The museum 그대로 opens 써줍니다. 왜? 맨날 며칠 다녀도 이 문장으로 봐선 매주마다 계속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인 반복. 과학적인 이거는 뭐 사실 상식이면서 사실이죠. 일반 사실. Sora tells me her only hobby is growing flowers 라고 했어요. told me that her only hobby hobby는 취미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is growing 이랬습니다. 취미라는 건 단순히 변하지 않는 것 이렇게 판단하고 반복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죠. 취미 항상 그러한 것 실제 영향을 안 받는 애들입니다. 자, I think the team wasn't ready for the game. I thought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 시제가 현재와 과거가 섞여 있어. 여기는 완료형이지. had not been ready. 이런 걸 조심하는 거야. 그렇죠? 4, 5, 6, 7, 8번. 현재면 현재, 과거, 현재, 과거. 현재 과거, 과거 완료. 이렇게 바꾸는 거야. 일치시키는 개념. The man says, he has been waiting. 이제 현재 완료 진행하고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때 돼? 과거가 되니까 과거 완료 진행으로 바꿔지. had been waiting. 10번. My sisters realized she had made a stupid mistake. 어리석은 실수. 다고 realized 했으니까 과거 여기 완료가 됐으니까 she had made. 어렵지 않죠? 시를 지시켜줍니다. 다른 시제 이것도 과거로 가면 과거는 완료로 갑니다. 과거 완료. 11번. 자, said라고 그랬어. has를 had 이렇게 쓰면 돼. had never. She had never tasted such a delicious dish. The students know that Columbus discovered America. The students knew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이것도 말이야. 무슨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해.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역사적인 과오가 있어요. 발견해서 미지의 세계에 들어와서 그 유럽 애들이 다 차지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살았던 인디언들은 뭐야? 인디언들 다 죽이고 이 유럽 애들 다 뺏은 거죠. 역사적으로 이건 무슨 수탈 강자가 약자를 먹는 그런 역사적인 결과인 거지 결과를 미화한 표현이에요. 발견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1491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하필 이 숫자일까? 그때 가긴 갔겠지. 근데 그 이전에도 세계 전도가 있어요. 이전에도 나와 있는 세계 전도가 있어요. 그 누구 나라 거야? 그렇죠. 조선실록이나 조선시대 뭐 지리 통감 이런 데 보면 뭐 대동여지도 뭐 이런 거 들어봤죠, 여러분들? 1491년에 이전에도 있었다니까. 얘는 어떤 거야? 1491년에 만약 이런 일이 있었다면 앞쪽에서 갖고 있던
주변에 혹은 다른 나라나 자기 나라나 어떤 정보를 보고 거길 찾아간 거지. 신대륙을 발견했다 이런 건 말이 안 돼. 걔 입장에서 발견한 거고, 이 지도를 만들었던 그런 민족이나 그 입장에서는 얘 침입한 거예요. 침입. 오케이? 남의 나라에 어떻게 된 거예요? 허락도 없이 그냥 배를 정박시켰으니까 침입한 거죠. 선생님 그렇게 봅니다. 발견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걸 역사적 사실이라고 문법에서 가르치고 있잖아 우리가,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이렇게 된 문장을 보고 역사적인 사실은 항상 과거야 라고 지금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지만 아닌 경우도 생긴다고요. 그 사실이 잘못됐다면.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는 뭐냐면,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보는 게 아니고요, 사건을 의심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라는 거예요. 문법도 마찬가지예요. 문법도 선생님이 지금 그냥 설명하는 대로 여러분 그냥 베껴 쓰잖아.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설령 베낀다 그러면 내가 이걸 왜 베끼고 있지?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포인트가 뭐지? 이런 데를 주의 깊게 쳐다보면서 베끼면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설명을 써주잖아. 주변어 별표한 표시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 이건 아니지. 왜 주의하라고 해? 선생님의 경험상 이런 문제들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쪽에 포션이 있는 거예요. 별표 치는 것들에. 그리고 선생님을 제외하고 만약 어떤 문제를 내시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선생님이 바보가 아닌 이상 헷갈리는 거 내지, 헛갈리는 거, 혼돈스러운 거 내지, 평이한 거 내겠어요?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난이도라는 아주 이 나쁜, 여러분은 옥죄는 기준을 가지고 난이도를 조절하려고 혼돈스러운 문제를 냈다,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하는 거야. 난이도 있는 문제 냈다. 나라도 그럴 거고. 문법을 배우는 기본적인 의식은 이 문법이 모든 거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지? 이거 잘한다고 영어 잘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어떤 요소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면 영어를 왜 배워야 되는 거고, 이 배울 때 내가 어떤 자세를 갖고 이걸 풀어가고 접근해야 되는 거가 조금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런 목적인 겁니다. 알았죠? 이건 discovered로 쓰라고 돼 있어요. 됐고, 체크업은 다음 시간에 처리합니다.